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렇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도 좀 파스타를 먹고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주로 그러는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 대병원 H로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밖에를 보시면은 이제 단풍도 많이 들고 꽤 쌀쌀한 것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런 계절에 꼭 같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저희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안진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전형적인 환자에게 알레르기 철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전형적인 알레르기 말고도 사람들이 모르는 알레르기 이런 것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것도 알레르기일 수 있구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알레르기라고 생각하는 증상의 대부분은 가려움증, 피부 발진이 난다거나 콧물, 코막힘 이런 비염 증상들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은 그거 말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 실신 막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교수님 좀 진료를 보실 때 이런 걸로도 좀 진료를 보러 왔다,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면을 즐겨 먹으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집에서 파스타 먹고 괜찮은데 환자분이 밖에서 파스타를 먹고 뭔가 이런 아나필락시스 전신 알레르기 증상이 몇 번 생기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내가 파스타를 먹고 대부분 저녁에 먹고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주로 그러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밀가루나 면 이런 거를 먹고 나서 네. 음식의 의존성으로 그 다음에 운동 때문에 유발되는 그런 알레르기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네.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네, 알레르기가 맞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과 운동이라는 행동이 결합해가지고 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은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건데 네. 그런 거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꽤 많은 성인 천식의 한 10% 정도는 알려져 있는 이제 아스피린 때문에 생기는, 아스피린 약 복용하고 나서 호흡곤란, 천명음이 생기는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아스피린 때문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천식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 천식처럼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렇게 아스피린 사실 두통약이라던가 굉장히 많이 먹는 네, 네. 약의 일종이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우선은 이게 진짜 아스피린 때문인지 저희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경구 유발 검사라 그래서 아스피린을 적은 용량부터 조금씩 먹어서 실제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는 검사를 해서요.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라고 하는 저희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계열은 금기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평생 동안 안 드실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대체약으로 저용량의 타이레놀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콕스2 저해제라고 하는 엔세이드 계열이긴 한데 조금 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들을 저희가 또 선택적으로 골라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그 용량별로 투여하면서 한다고 네네, 검사를 한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조금 먹는 거는 괜찮은데 네. 조금 더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네네. 나타난다던가 네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심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생긴 경우에 고용량을 투여하면 또 증상이 생겨서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도 반응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까지 검사하고 이분은 진단을 내리고 중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새우 덕후가 한 명 있는데 네. 새우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먹는 건 괜찮다고, 그래도 네네. 포기를 못하고 네네. 이렇게 먹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도 네네. 좀 그것도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접촉할 당시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항원 자체에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들어오는 상태,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별의별 이유로 다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알레르기 어떤 거 갖고 있는지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환자분이 항원을 접촉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력 수치가 꼭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확진을 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팔에다가 도장처럼 원으로 계속 맞아요. 찍어놓고 하나씩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설마 그건 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는 요 알레르기 검사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 어떻게 치료하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